네, 지금부터는 현대차와 애플 이 두 회사의 전기차 협력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 있을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 기자와 네.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현대차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앞서 잠시 설명했지만 애플과의 협력 형태가 제조자 설계 생산, 그러니까 ODM으로 제한이 되면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단순히 대만의 폭스콘처럼 단순 하청 생산 업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닌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하느냐가 현대차로서는 협력 현실화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 즉 IT 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의 협력 문제가 비단 현대차와 애플 간의 문제만 아니었고 계속 제기가 됐었던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생산의 핵심이 내연기관차 시대 엔진에서 전기차 시대 배터리와 모터로 넘어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위탁 생산 기지 전락 우려가 그간 계속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도 그만큼 더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를 전기차 승부를 가를 해로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기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전기차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순수 전기 SUV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SEN 리서치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테슬라에 뒤처졌는데요. 올해 근소하게 테슬라를 제친 뒤에 내년에는 전기차 112만 대를 팔아서 전 세계 선두 업체로 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M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올해만 신형 전기차 10종을 그리고 오는 2025년까지는 30종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Yes, I think both commercial vehicles and personally owned vehicles are going to be very important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If there's more, as there's more vehicles out, which, as you know, we plan to have 30 electric vehicles out by 2025. That's going to give customers a lot of choice. And then, of course, from a moving goods, I think there's a huge opportunity to disrupt the way packages move today with electric vehicles. 근데 권 기자, 네. 앞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를 전기차 승부를 가르는 원년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네,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전기차 시대 원년으로 밀리면 바로 끝장이라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올해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량은 700만 대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판매 예상치인 480만 대보다 40% 이상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를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도 급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애플과 손을 잡는 게 좋겠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전용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전기차 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본 궤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대차가 거부를 해도 애플이 결국 다른 업체와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자를 줄인다는 점에서 협업이 전략상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전기차 플랫폼은 대량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현대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잠재적 경쟁자들이 애플과 손잡고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처럼 단순 생산 기지에 머문다면 수익성이 낮은 하청 업체로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공동 연구 개발이라고 그러면은 뭐 애플과 현대차 간에 추진해 볼 그런 상황이지만 애플이 현대차에 위탁 생산을 맡길 경우에는 폭스콘의 사례와 같이 이 저수익 압박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만만치 않은 얘기인데 그럼 이 두 회사 간의 협력, 이 성사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생산되는 차에 과연 누구의 로고가 박히느냐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생산되는 차의 아이덴티티 문제인데요. 애플 로고가 박히게 되면 현대차는 위탁 생산 업체로 위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이상의 협력 수준을 논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현대차 로고가 박힌 차를 생산할 것이냐, 그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i30로 대표가 되는 현대차의 i 시리즈가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즉 i라는 공통 분모에서 해답을 찾을 가능성입니다. i는 전기차,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카라는 컨셉과도 부합을 합니다.
배터리 분야 가능성 또한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모노셀 방식의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 중인 만큼 두 회사가 배터리 분야를 실마리로 해서 협업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기차의 핵심은 사실은 배터리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그리고 애플도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야심차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와 이 GMP가 만난다면 아마 애플과 현대가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사의 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그 파장은 부품과 소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자율주행과 AI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세계 미래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두 회사가 협력 이루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또 많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